좌표계 설정을 해도 현장 CP점과 GPS 좌표가 맞지 않는 경우 현장 좌표계를 만들기 위해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캘리브레이션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메뉴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패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기본 작업을 만듭니다. 캘리브레이션으로 현장 좌표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작업 생성 시 좌표 설정은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CP점을 기준으로 이번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방을 생성하셨다면 CP점을 입력해주기 위해 작업 탭의 점저장소로 들어갑니다.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의 CP1점을 입력하고 좌표 유형을 선택합니다. XYZ의 좌표값을 입력해줍니다. 레벨 값을 보지 않으시는 경우 Z값은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Z값까지 입력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하단 속성 유형의 선택에 따라 점 표시 아이콘이 다르게 표시되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입력점으로 표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한 점 등록이 완료됩니다. 같은 요령으로 나머지 CP점도 입력해줍니다. 직각 거리를 사용해 오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CP1점과 CP3점 거리가 5km를 넘지 않는다면 CP2점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점과 점 거리가 5km가 훨씬 넘어가면 굴곡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CP점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현장으로 나가 CP점을 좌표 측량하겠습니다. 찍는 순서는 상관없으며 위도경도값, 즉 GPS 좌표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CP1번부터 CP5번까지 순서대로 찍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셨다면 수신기 전원을 켜고 서패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GPS 수신기와 자동 연결되며 VRS 서버까지 자동 접속을 합니다. 상단 상태창에 위성이 잡히고 고정 픽스까지 뜨면 세팅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CP1번 위치로 이동합니다. 측정의 현황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하단의 설정 버튼을 눌러서 관측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간을 길게 할수록 오차값이 줄어듭니다. 60초를 권장합니다. 주변이 수신율이 안 좋은 위치이면 더 많은 시간을 추천합니다. 오른쪽에 측정 버튼을 누릅니다. 상단 이름에 포인트 이름을 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CP1 뒤에 W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뒤죽박죽으로 주게 되면 나중에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할 때 헷갈리거나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측 시간 60초가 지나면 하단의 확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CP1W 점이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CP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의 측정 버튼을 누른 후 점 이름은 CPW라고 입력하고 관측 시간 60초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CP3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의 측정 버튼을 누른 후 점 이름은 CP3W라고 입력하고 관측 시간 60초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CP4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의 측정 버튼을 누른 후 점 이름은 CP4W라고 입력하고 관측 시간 60초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CP5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의 측정 버튼을 누른 후 점 이름은 CP5W라고 입력하고 관측 시간 60초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합니다. 모든 점을 찍었다면 메뉴로 나와 도구 탭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저희는 앞에서 좌표를 입력해 놓았으니 상단의 리스트 아이콘을 눌러 해당 CP 좌표점을 불러옵니다. 처음에 키 입력으로 저장했던 알고 있는 점입니다. CP1번을 선택 후 확인, 현황점 선택의 리스트 아이콘 클릭, CP1W 클릭 후 확인, 하단의 확인. 그럼 CP1번이 캘리브레이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CP2번을 추가하겠습니다. 기지점 좌표의 리스트 아이콘 클릭 후
CP2번 선택 후 확인. 현황점 선택의 리스트 아이콘 클릭 후 CPW번 선택 후 확인. 하단의 확인. 같은 방식으로 CP5번까지 등록해줍니다. CP5까지 전부 추가하셨다면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구성 클릭을 누르면 캘리브레이션 계산값이 나옵니다. 적용 클릭. 오차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들어가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수평적 밀도와 수직적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평은 XY각, 수직은 높이 오차값입니다. 오차가 많이 나는 점을 계산해서 제외시켜 전체 정밀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수직적 밀도 오차가 가장 큰 CP를 선택 후 편집으로 들어가 Z 레벨 연산을 해제시키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수평적 밀도 오차가 가장 큰 CP를 선택 후 편집으로 들어가 XY 수평 연산을 해제 후 확인. CP1의 수평 사용과 CP2의 수직 사용이 N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누르고 구성 클릭, 적용, 캘리브레이션에 다시 들어가 보면 오차값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큰 점을 계산해서 빼주면 전체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메뉴로 나와 작업의 좌표기로 들어가시면 매개 변수 수평 조정이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새 작업의 캘리브레이션 좌표를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에 들어가 새 작업을 누르면 하단의 마지막 작업 매개 변수라고 있습니다. 전에 열려있던 작업방의 좌표기를 복사해서 만들기 때문에 새로 작업을 하셔도 캘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캘리브레이션 계산값이 따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GRS80이라고 써있긴 하나 캘리브레이션이 걸린 상태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을 들어가도 점 리스트는 없지만 좌표계는 따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션 한 좌표가 아닌 새로운 좌표계로 바꾸고 싶으시면 좌표계로 들어가 불러오기 클릭, 저장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선택하실 좌표계 클릭 후 확인. 그럼 매개 변수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GRS80 중부좌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캘리브레이션을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으로 들어가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클릭 후 내보내기 클릭. 위에 설정값을 그대로 두고 확인 버튼 클릭.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저장 경로 확인. 기본 설정되어 있는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하단의 파일명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명 설정 후 내보내기 클릭.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홈화면으로 나가서 내 파일을 눌러줍니다. 내장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 서패드 폴더에 캘리브레이션 폴더를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내보내기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 불러오기입니다. 작업 탭에 들어가 새 작업을 만들어줍니다. 새 작업을 만들었으면 캘리브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점점점을 누른 후 불러오기 클릭. 캘리브레이션 파일 선택 후 확인. 리스트를 불러왔으면 계산을 클릭합니다. 구성 클릭. 적용. 캘리브레이션이 새 작업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